네, 반갑습니다. 즐거운 과학 시간 과학교사 김도영입니다. 자, 오늘은 1단원 물질의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물질의 구성. 자, 이 물질에는 여러 가지 개념이 있는데요. 이번 단원에서는 원소가 무엇인지, 그리고 원자가 무엇인지, 분자가 무엇인지, 심지어 이온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항상 그 개념은 그 단어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원소는 시옷입니다. 시옷. 그래서 성분의 시옷. 그래서 원소는 물질을 이루는 성분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분해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 원자는 자입니다. 자. 제일 작은 입자의 자. 그래서 얘는 제일 작은 입자입니다. 분자는 즉, 성질의 즉. 그래서 성질을 지니고 있는 제일 작은 단위, 제일 작은 입자입니다. 이온은, 자, 우리가 이온 음료를 떠올리면 되는데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바로 전기를 띤 입자, 다른 말로 전하를 띤 입자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씩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원소. 자, 아까 설명했죠. 물질을 이루는 성분입니다. 성분. 이때 또 다른 개념 중에 하나가 이 원소는 분해가 되면 원소가 안 됩니다. 자, 그 이유가 고대 철학자 탈레스라는 학자는 모든 물질은 물로 구성된다. 그 다음 엠페도클레스는 물, 불, 공기, 흙, 네 가지 물질로 구성된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자, 기본 아까 물, 불, 공기, 흙 네 가지 성분의 네 가지 성질, 즉 뜨겁고 차갑고 습하고 건조하고 네 가지 성질이 들어가면 물질은 변할 수가 있다 해서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여기서 보면 물, 자, 아리스토텔레스까지 물. 그래서 기존의 물질 중에 물이 제일 완벽한 물질로 생각이 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라부아지에가 라부아지에 주철간, 뜨거운 주철간에 물을 넣어서 수소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러면 산소는 어디 갔느냐? 이 산소는 주철간과 결합을 해서 주철간을 녹슬게 했습니다. 하여튼 라부아제가 물을 수소와 산소로 나누었죠. 그래서 물은 분해되었기 때문에 얘는 원소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물을 분해해가지고 원소는 이렇게 분해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원소의 핵심은 물질을 이루는 성분이면서 반드시 분해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때 원소의 다양한 종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보면 수소가 나오고 그리고 산소 그리고 금, 철, 탄소 그리고 헬륨 다양한 원소가 나오는데요. 특징들을 반드시 알고 있기 바랍니다. 수소는 제일 가벼운 원소입니다. 그리고 우주 왕복선 로켓의 연료가 되고 산소는 우리 지구 대기의 21%를 차지합니다. 그럼 78%는 누구일까요? 얘는 질소입니다. 자, 금은 기금속이라고 하죠. 네. 그 양도 적지만 중요한 것은 얘는 산소나 물과 잘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녹슬지 않습니다. 자, 철. 지구 내부에 핵에 있는 주 성분이면서 우리의 어떤 단단한 건축물에 사용되는 재료입니다. 탄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탄소가 연필심의 성분이면서 중요한 것은 다이아몬드의 재료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고기 구워 먹을 때 많이 사용하죠. 숯.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다이아몬드와 숯이 같은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성분이 바로 탄소입니다. 헬륨은 비행선의 연료입니다. 비행선. 참고를 하기 바랍니다. 이때
이 원소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그럼 구별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자, 태우면 됩니다. 그 태운다는 말을 다른 말로 불꽃 반응을 봅니다. 불꽃 반응. 당연히 원소마다 다양한 색깔을 띠고 있겠죠. 그래서 구별이 가능한 한 거겠죠. 근데 이때 모든 원소가 그 불꽃 반응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수 원소들, 몇 가지 원소들만 그 불꽃 반응을 하는데 그 특수 원소들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때 기억하는 방법은 자, 잘 기억합니다. 구청의 누나들이 빨리 오라고 해서 갔더니 칼 준다고 볼륨 높여 얘기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구청의 누나들이 빨리 오라고 갔더니 칼 준다고 볼륨 높여 얘기합니다. 자, 이때 구청, 구리가 청록색이 됩니다. 자, 누나, 니은 나트륨, 즉 노랑이 나트륨. 자, 빨리, 빨강, 리튬, 빨강이 리튬. 자, 칼 준다고, 칼슘이 주황. 자, 이때 칼슘도 있고 칼륨도 있는데 잘 기억해야 됩니다. 얘는 칼슘입니다. 칼슘이 주황. 자, 볼륨. 여기 륨자가 나오죠, 륨자. 이게 칼륨입니다. 칼륨이 보라입니다, 보라. 볼륨은 보라가 칼륨.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스트론듐, 스트로베리. 자, 딸기죠. 그래서 딸기는 빨간색보다 진한 빨강일 때 맛있죠. 그래서 스트론듐은 자, 딸기, 즉 진한 빨강일 때 맛있다. 그래서 스트론듐은 진한 빨강. 그래서 이 다양한 원소들의 불꽃 반응 색깔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이때 원소들은 자, 우리가 보기에는 뭐 빨강과 스트론듐은 진한 빨강 구분하기 쉽겠죠? 아니요, 어렵습니다. 심지어 자, 칼슘의 주황색과 그리고 빨간색의 리튬. 자, 말이 쉽지 이거 실제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무엇으로 구분하느냐? 자, 스펙트럼입니다. 스펙트럼. 자, 스펙트럼을 가지고 구분을 합니다. 자, 스펙트럼은 뭐냐면 간단하게 색깔에 띠다, 색에 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연속으로 나타나면 연속 스펙트럼. 자, 선으로 나타나면 선 스펙트럼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면 연속 스펙트럼의 대표적인 게 햇빛입니다. 자, 햇빛을 분광기나 비 온 다음에 뜨는 자, 무지개를 떠올리면 됩니다. 이 햇빛은 빨주노초 파남보 빨간색부터 보라색이 어떻게 돼 있어요? 쭉 이어져 있죠. 그래서 얘는 색깔의 띠가 연속적으로 나타난다 해서 연속 스펙트럼입니다. 자, 선 스펙트럼은 말 그대로 색깔의 띠가 선으로 나타납니다. 분광기를 통해서 보면 선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여줬던 이 불꽃 반응을 분광기로 보게 되면 원소마다 이 색깔의 띠의 개수 또는 굵기 그리고 위치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좀 더 구분을 하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양한 원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 사람들은 그 원소들을 기록하기 위해서 자, 기호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원소 기호가 나옵니다. 자, 원소 기호는 자, 그냥 기억만 하세요. 과거에 연금술사들이 자, 먼저 표현을 했는데 연금술사들은 자, 금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물질들을 섞었겠죠. 그리고 그러면서 어떤 물질을 발견할 때 남들을 알아보지 못하게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얘들은 그림으로 표현을 했겠죠. 그러다가 중세에 놓으면서 돌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가, 기호 또는 그림으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자, 마지막 베르셀리우스. 이 베르셀리우스라고 하는 과학자가 드디어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원소교를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자, 라틴어나 영어를 이용해서 자, 한 글자 또는 최대 두 글자로 표현하게 만든 겁니다. 이때 첫 글자는 반드시 대문자로 표기합니다. 자, 두 번째 글자는 소문자로 표시합니다. 만약 한 글자로 표시됐을 때는 당연히 대문자 한 글자로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탄소 C로 표현하면 됩니다. 그리고 산소 O로 표현하면 됩니다. 자, 두 글자로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나트륨. 자, 첫 글자는 대문자, 두 번째 글자는 소문자. 자, 사람들이 좋아하는 금. 자, 첫 번째는 대문자, 두 번째는 소문자. 그래서 이렇게 라틴어나 영어로 표현한 것이 바로 원소기호입니다. 원소기호. 자, 이때 다양한 원소기호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자, 책에 있는 거 잠시만 복습을 해볼게요. 자, 리튬은 Li, 탄소 C, 질소 N, 탄소 O, 플로린 F, 그리고 나트륨. 요즘은 나트륨을 소디움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자, 마그네슘 Mg, 그리고 황 S, 알루미늄 Al, 그리고 칼륨 포타슘이라고 하는데 K. 자, 그리고 마그네슘 Mg, 알루미늄 Al. 죄송합니다. 반복이 되었네요. 자, 염소 Cl, 그리고 철 Fe, 그리고 구리 Cu, 그리고 아요딘 I, 그리고 금 Au, 은 Ag, 그리고 납 Pb. 자, 이런 것들을 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좀 기회가 된다면 원소 주기율표라고 해서 원소 다양하게 표현된 원소들이 있는데요. 이때 이 원소들은 지금 한 118가지 정도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90여 종이 자연에서 발견된 거고 한 30여 종이 인공으로 만들어진 원소라고 한답니다. 이때 118가지까지 외울 필요는 없고 20개 정도는 좀 기억을 하면 좋은데요. 자, 선생님이 왜 그게 좀 도움이 되는지 설명을 해줄게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네이버 같은 데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생긴 표인데요. 자, 선생님이 한번 20번까지 외워볼게요. 수, 헬, 리, 배, 붕, 탄, 질, 산, 플로르, 네온, 나, 마, 알, 규, 인, 황, 염, 아, 가. 자, 그래서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그래서 원소 기호도 자, 순서대로 외울 수도 있고, 그리고 이름을 부르면서 기호와 그 원소의 이름을 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온을 할 때 그 이온의 양이온인지 음이온인지도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되면 이 주기율표를 한 번씩은 한번 외울 수 있으면 외워주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아까 이온 할 때 도움이 된다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앞에 있는 얘들은 전자를 잃습니다. 그래서 앞불사를 기억해 주세요. 아웃이 되면 플러스, 즉 이온은 플러스가 됩니다. 자, 반대로 인이 되면 인마, 즉 전자가 인이 되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전자가 나가면 양이온, 전자가 들어오면 음이온인데 얘네들은 전자가 나갑니다. 그래서 얘는 아웃이 되기 때문에 플러스가 되고
얘들은 전자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인이 되어서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 제일 마지막에 있는 얘들은 자,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자, 전자가 꽉 찼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양이온도 아니고 음이온도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하나의 원자가 분자를 나타내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얘들입니다. 얘는 하나의 원자인데도 분자의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왜? 더 이상 다른 것들과 반응을 하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자, 이때 얘들은 전자를 한 개 내놔서 플러스 1, 얘는 플러스 2, 얘는 플러스 3, 얘는 플러스 4 이렇게 가면 되고요. 얘는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부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얘는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훨씬 좋은데요. 자, 나중에 예를 들어 마그네슘이다. 마그네슘이 이온이 되면 자, 마그네슘 어떻게 돼 있어요? 2가 돼 있죠. 그래서 전자를 두 개 내놔서 2가 플러스가 됩니다. 자, 나트륨 볼까요? 플러스 1이 됐죠. 그래서 나트륨은 자, 전자를 한 개 내놔서 플러스 1인데 보통 1은 생략하기 때문에 그냥 플러스라고만 표현합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자, 수산화 이온에서 OH도 있고 그리고 질산 NO3도 있고 그리고 탄산 CO3도 있는데 왜 이게 좋은지 다시 설명드릴게요. O를 보면 자, 전자를 두 개 받아서 2가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입니다. 자, H는 여기 플러스 1이죠. 그래서 얘는 자, 플러스 1. 그래서 마이너스 2와 플러스 1을 더하면 결국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OH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 NO3를 볼까요? 자, 얘는 자, O가 아까 마이너스 2였죠. 마이너스 2에 자, 3개 마이너스 6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6이 되고 자, N은 뭘까요? 자, 여기서는 지금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3 하면 안 되니까 플러스로 바꾸면 자, 플러스 4 다음에 플러스 5죠. 얘는 플러스 5입니다. 자, 그러면 플러스 5 마이너스 6과 플러스 5를 더하면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NO3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얘 마이너스 6 얘는 자, 플러스 4죠. 자, 플러스 4 플러스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죠. CO3 2가 마이너스. 그래서 나중에 계산하기가 훨씬 주기율표를 알면 쉽습니다. 물론 모든 원소가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중학교에 나오는 몇 가지 되니까 쉽게 외우려고 하면 주기율표를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조금 전에 보면 알겠지만 자, 보통 플러스 2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자, 이건 수학에 쓰는 식이고요. 이온일 때는 숫자를 먼저 그리고 양이온인지 음이온인지는 뒤에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양이온이 자, 전자를 두 개 자, 잃었다. 그러면 2가 플러스. 반대로 전자를 두 개 받았다. 2가 마이너스. 이렇게 숫자를 앞에 기호를 뒤에 표현하는 것이 이온이라는 거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다음. 자, 원소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원소 기호입니다. 자, 원소 기호를 가지고 우리는 분자식을 표현하는데요. 자, 분자식은 특별한 거 아닙니다. 원소 기호와 숫자로 표현한 자, 숫자를 이용해서 물질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산소의 분자식은 자, 원소 기호 5 숫자. 자, 산소는 기체는 항상 두 개씩 존재합니다. 그래서 5가 하나가 아니라 자, 5가 두 개씩 이렇게 두 개씩 존재합니다. 그래서 분자식으로 표현하면 죄송합니다.
선생님이 지금 새벽에 하다 보니까 자, 실수했는데요. 자, 원소 기호를 분자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화학식으로, 화학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원소 기호는 자, 분자하고, 죄송합니다. 계속. 자, 화학식입니다. 자, 원소 기호를 가지고, 자, 화학식으로 표현하는데, 화학식은 뭐냐면, 원소의 기호와 숫자로 표현한 것을 화학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산소는 자, 분자로 존재하는데, 자, 같은 산소가 두 개씩 이렇게 붙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산소의 화학식은 자, 원소 기호 5죠. 이때 숫자 원자가 몇 개씩 결합하고 있습니까? 두 개씩 결합하고 있죠. 그래서 산소의 화학식은 O2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처음에 설명했던 대표적인 물질, 물. 자, 물은 산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 두 개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식으로 표현하면 원소 기호 H와 O로 표현을 하고, 이때 숫자로 표현했죠. 자, H가 몇 개 있습니까? 두 개. H2. O가 몇 개 있습니까? 하나. 근데 1은 보통 생략합니다. 그래서 H2O. 이게 화학식이 됩니다. 이때 모든 자, 화학식이 자, 원소 기호와 숫자로 표현할 때, 이때 자, 분자로 이루어진 것들은 이렇게 원소 기호와 숫자로 표현하면 되는데, 분자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게 금속. 자, 예를 들어 구리가 있습니다. 구리는 여러 개의 구리 원자들이 쫙 이어져 있겠죠. 그래서 이게 하나가 성질을 나타내는데, 자, 얘가 구리인지 아니 얘가 구리인지 자,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얘는 그 구리의 정수비, 결합비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냥 대표적인 구리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소금 NaCl인데요. 이 NaCl도 여러 개가 쫙 이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 개 뭉쳐져 있습니다. 이때 자, 분자로 이루어져 있지 않는 물질들도 화학식으로 표현할 때는 대표적인 정수비 Na와 Cl이 1대1로 결합하네. 그래서 분자로 이루어져 있지 않는 물질들도 화학식으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원자입니다. 원자. 자, 원자는 큰 개념이 없는데요. 왜냐면 2단원에서 배울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원자는 제일 작은 입자라고 했죠. 그래서 물질을 이루는 제일 작은 입자입니다. 이때 이 입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중심에 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이때 핵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고요.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이때 모든 물질들은 핵의 전하량과, 죄송합니다, 플러스의 전하량과 마이너스의 전하량이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번 리튬 같은 경우는 3번이죠. 그럼 플러스가 자, 3개 있습니다. 즉 플러스 전하량이 3입니다. 그럼 전자도 마찬가지로 3개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3, 마이너스 3 더하면 얼마일까요? 제로죠. 모든 자, 물질들은 정기적으로 중성입니다. 전기를 띠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물질마다 이 핵의 전하량이 다 다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전하량도 다르겠죠. 그래서 물질마다 자, 플러스 전하량이 다르다는 거 참고하기 바랍니다. 다음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원자도 너무 작고 분자도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작을 때 설명하기 어렵죠. 그래서 얘들은 뭐를 이용하느냐? 모형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너무 커도 우리가 설명하기 어렵죠. 지구를 설명할 때 지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설명할 수 없죠. 마찬가지로 지구본과 같은 모형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원자를 설명할 때 자,
뭐를 이용하냐? 원자 모형을 이용합니다. 분자를 이용할 때도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죠? 그래서 분자도 모형을 가지고 설명한다. 자, 참고만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다음 자, 분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분자, 즉 성질의 즉. 그래서 분자는 성질을 지니고 있는 제일 작은 단위 또는 제일 작은 입자입니다. 그래서 자, 분자를 보면 몇 가지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요. 책에 나와 있는 것들은 반드시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질소 분자. 자, 기체는 아까도 설명한 것처럼 한 개씩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가, 즉 원자 두 개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N2로 표현을 하고, 암모니아, 자, 이것도 기억을 해주세요. NH3, 일산화탄소 CO, 그럼 이산화탄소는 CO2. 그래서 자, 분자 모형으로 표현해주면 질소 원자가 이렇게 두 개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암모니아는 자, 중심에 N이 있고 그 주변에 수소 원자 세 개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자, 일산화탄소는 자, 탄소 하나에 산소 하나가 결합되어 있고, 그럼 CO2는 탄소 하나에 산소가 두 개 결합되어 있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분자는 성질을 지니고 있는 제일 작은 단위, 제일 작은 입자다 라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온이 있댔죠. 이온. 그래서 이온은 아까 전하를 띤 입자, 전하를 띤 입자. 자, 이때 아까 양이온, 음이온, 자, 기억하고 있죠. 양이온은 앞불사, 아웃이 되면 됩니다. 음이온은 인마, 인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물질이 있으면, 자, 기존의 물질이 있으면 여기에 있던 전자가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A는 자, 전자를 내놓아서 양이온이 된다. 이게 양이온이 되는 식입니다. 음이온은 인이 되면 되죠. 기존의 물질이 있으면 다른 쪽에 있던 전자가 들어오면 됩니다. 그래서 A라는 죄송합니다. 자, A라 잠깐만요. 자, A라는 물질이 전자를 받아서 음이온이 됐다.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오면 음이온입니다. 이때 양이온과 음이온을 보면 자, 전하를 띄고 있죠. 그래서 자, 전압을 걸어주면 얘들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당연히 양이온은 플러스를 띄고 있기 때문에 무슨 극으로 갈까요? 마이너스 극으로 가겠죠. 자, 음이온은 자, 마이너스를 띄고 있으니까 어디로 갈까요? 플러스 극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온들이 전기를 띠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동하는지 실험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두 가지 물질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황산, 구리, 그리고 가망간 리즈산, 칼륨. 자, 이때 자, 여러분들 이온을 나눌 때 항상 앞에 있는 것들이 양이온입니다. 뒤에 있는 것들이 음이온입니다. 읽어줄 때는 뒤에서부터 읽어줍니다. 황산, 구리, 가망간, 리즈산, 칼륨. 그래서 쉽게 외우는 방법은 앞에 있는 양이온들, 얘들은 자 간단하게 생겼죠. 그래서 얘들을 기준으로 자릅니다. 자르면 황산구리는 CU와 SO4로 나뉩니다. 가망간, 리즈산, 칼륨은 자 K를 기준으로 자르면 K를 하나 묶고 나머지를 D로 보내면 됩니다.
이때 구리는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전자를 두 개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가 플러스가 됩니다. 얘가 이가 플러스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이가 마이너스겠죠. 자, 칼륨은 플러스입니다. 그럼 얘는 뭘까요? 마이너스겠죠. 자, 이랬을 때, 자, 모든 이온들은 아까 플러스는 어디로 간다 했어요? 마이너스 극으로. 마이너스는 플러스 극으로 간다 했죠. 그래서 이동을 하는데, 자, 보통 이온들은 눈에 잘 안 보입니다. 근데 몇 가지 이온들은 색깔을 띠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구리는 파란색을 띠고 있습니다. 자, 가망간 니지산 칼륨의 가망간 니지산은 자, 보라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전기를 즉 전압을 걸어주면 얘는 파란색이 어디로 가느냐? 플러스 극쪽으로 이동하는 게 보입니다. 자, 가망간 니지산에 전압을 걸어주면 얘는 마이너스죠. 자, 플러스 극쪽으로 죄송합니다. 자, 구리는 플러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는 게 보입니다. 가망간 니지산 칼륨은 자,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플러스 극쪽으로 보라색이 이동하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온들도 전기를 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온들을 이제 마지막인데, 자,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소는 불꽃 반응을 통해서 확인했죠. 이온은 앙금이 만들어지는 걸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앙금 생성 반응을 자, 통해서 그 안에 어떤 이온이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몇 가지 우선 양이온과 음이온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앙금이 어떤 것들이 생기는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양이온 그리고 음이온, 자, 몇 가지만 자,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수소 플러스, 리튬 플러스, 그리고 은 Ag 플러스, 은이죠. 칼슘, 자, Ca 이가 플러스, 납 Cb 이가 플러스. 그래서 이 이온들은 아까 원소 주기율표를 기억하면 좀 더 쉽게 외울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음이온 플로린, 자, F 마이너스, 아이오딘 I 마이너스, 그리고 수산화 OH 마이너스. 그래서 아까 마이너스 2 플러스 1, 그래서 결국 마이너스가 된댔죠. 질산 NO3 마이너스 6 플러스 5, 그래서 결국 얘도 마이너스가 된댔죠. SO4, 자,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이가 마이너스, CO3 이가 마이너스. 그래서 자, 앙금 생성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나야 되는데, 자, 대표적인 것